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해비열 용접 멀티패스로 비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교육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에 이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금일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될 파이프 같은 경우 저희가 학원에서 연습할 모제는 2인치 스케줄 160 160이 한 8.7T 에서 한 8.9T 정도. 요거는 이제 규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선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얘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 재료가 이제 이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는 시험으로 입사 시험으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재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재료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가 2인치 스케줄 160짜리부터 우리가 이제 헤비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헤비월이라는 뜻이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헤비가 이제 두껍다는 뜻이잖아요. 월이 벽이고. 그래서 두꺼운 벽이라는 뜻인데 보시면 자, 보통 이 용접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전에 헤비월이라고 이래 부르는 게 우리가 스케줄로 따졌을 때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160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우리가 뭐 있어요? 뭐 10, 20, 뭐 40, 80 이런 재료들이 있고 이제 160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제 160 이거 하기 이전에 더블 스트롱이라고 혹시 영상 보셨나요? 더블 스트롱이라고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60보다 조금 더 두꺼운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XXS라고 해서 이게 왜 더블 스트롱이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160은 160인데 160보다 조금 더 두꺼운 이런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보다 또 더 기준 뭐 3X, 2X 뭐 3X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왜 이걸 더블 스트롱이라고 하냐면 이게 더블 X죠. 더블 X.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이라고 해서 이게 160보다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스케줄의 개념은 뭐 저희 학원에 이제 블로그에 보면 뭐 스케줄의 이런 왜 스케줄이라고 하는지 뭐 두께 이런 기준부터 이런 설명하는 포스팅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 2X 라지, 3X 라지는 일반적인 160 스케줄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의 개념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60이라고 다 똑같은 방금 얘기했던 8.9T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치에 대비한 스케줄은 두께이기 때문에 이 인치가 커지면 두께는 당연히 조금 더 두꺼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더블 X, 2X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더블 스트롱 같은 경우는 뭐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이라고 해서 이 160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의 개념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1T 정도 나올 거예요. 뭐 기존에 2인치 스케줄 160이 한 8.7에서 8.9T 정도 나오면 얘가 한 11T 가량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1T 같은 경우는 6인치로 쳤을 때는 6인치 스케줄 한 80 정도 되면 한 11T 가량 나오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거죠. 2인치 치고는. 인치가 작은 거 치고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2인치 스케줄 160짜리 2인치 스케줄 160짜리 50A죠. 50A. 이 50A 스케줄 160짜리를 용접하는 원리와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순서상 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용접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드를 나눠서 멀티패스로 용접을 해야 돼요. 뭐 이 스펙상. 그래서 그 용접을 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하고자 이렇게 또 뭐 영상으로 또 준비하게 됐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선에 요 비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이프가 똑같은 50A나 우리 2인치라고 표기했을 때 이거는 외경이잖아. 외경. 근데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어때요? 내경이 작아집니다.
백비드의 심 길이는 짧아져요. 그래서 이 160짜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딱 동그랗게 백비드 단면으로 이렇게 사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그랗게 깨끗하게 이렇게 원형이 안 나와요. 백비드가 조금 찌그러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쇠파이프로 다 깨끗하게 잘라가 그대로 잘라가지고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스케줄 2인치 160짜리 같은 경우는 심네스라고 해서 파이프가 우리가 ERW처럼 이런 마른 이런 배관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봤을 때, 백비드만 봤을 때 이 단면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듯하게 이래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백을 내경 자체도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넣어도 되게 많이 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경이 또 작기 때문에 기존의 2인치와 비교했을 때 뭐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내경이 작다 보니까 내경이 작고 용접 횟수가 기존에 보다 많잖아요. 두께가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2인치 같은 경우는 스케줄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이나 조선소 같은 데 입사 시험도 조금 적게 보는데 이런 데는 80짜리 보면 두꺼워봤자 5T, 5.5T, 얇으면 2에서 3T 정도 되거든요. 근데 8.9T 정도 되면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럼 횟수도 얘가 보통 3번 떼우고 2번에서 3번 떼우고 얘가 한 4번 정도 떼운다 가정했을 때 얘는 횟수가 배 이상 많이 용접하게 되는 용접 재료란 말이야. 그러면 이 용접 재료 같은 경우는 백비드부터 이 캐패스 화이날까지 용접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열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열이 많게 되면 수축 응력이 어때요? 많이 발생하죠. 그럼 많이 배관 자체가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처음에 용접했을 때 백비드가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처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배관 이렇게 개선 단면이 있으면 요거 조금 지울게요. 개선 단면이 있으면 백비드를 우리가 이렇게 쫙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넣었으면 용접이 다 끝나고 나면 백비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더 나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배관이 서로 어때요? 수축을 계속 하기 때문에 더 밀려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는 게 좋은 용접이 아니에요. 헤비 용접은. 헤비 배관 용접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백비드를 넣는 게 좋냐면, 이런 두꺼운 배관을 용접을 하실 때는 항상, 왜냐하면 방금 처음에 도입에서 얘기했던 게 이게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단차도 조금 많이 질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수축 응력이 심하기 때문에 백이 기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백을 넣을 때부터 어떻게 넣는다? 조금 낮고 넓게 넣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축을 덜하기 위해서 얇게 이렇게 넣으면, 너무 얇게 넣고 이렇게 백을 넣다고 잘 모르고 잘못 많이 넣어버리면, 그럴 경우는 많이 없지만 수축이 심하고 단차가 심할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서, 이 백비드가 밀려서 이 그늘이 질 수도 있어요. 이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IP나 이런 결함으로, 혹은 뭐 주로 이제 용입 불량이죠. IP나 선형상 지시가 나올, 이 RT 할 때 배웠죠? 이거 뭐죠? IP? 용입 불량? 예, 맞아요. 기억 못해. 용입 부족이죠. 용입 부족. 용입이 덜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녹았는데도 이 그늘 때문에 이렇게 선형상 지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IP가 아니죠. 근데도 이런 것들이 수축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단면상 이렇게 봤을 때 찌그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그늘이 잡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용접을 스라스라 얇게 이렇게 백을 많이 넣는 용접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조금 낮고 넓게 용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야 용접이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덜 나오고, 맞죠? 유리하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다음 핫패스나 이런 데서도 좀 전기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용접을 하기에도 유리하고.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용접의 횟수는 정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용접하는 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횟수는 틀려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우리 핫패스를 용접할 때 특징은 조금 더 전기를 다른 재료보다 좀 더 강하게 써도 됩니다. 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하죠. 그럼 한 번 떼우고 예를 들어서 2번 떼었어요. 그럼 세라믹을 기존에 우리가 그리기 하는 게 아니고 위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작은 거 쓰잖아요. 작은 거 쓰면 세라믹을 꼭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세라믹을 좀 작은 걸 써서 안에서 비벼서 용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라믹을 언제 교체를 해야 되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를 둘 필요 없이 용접하기 불편하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통상 용접이 불편한 경우는 이 양쪽이 비비기는 닿이는데 이 3점이 닿이면 불편하죠.
그러면 비비는 것도 어중간하고 딛는 것도 어중간하고 그런 느낌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생기면 세라믹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현장에 용접을 할 때마다 세라믹을 작은 거와 중간 거, 큰 거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하기에는 작은 거, 큰 것만 연습하는 게 사실 더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작은 걸로 초청하고 이런 것만 놓고 그 다음에 큰 걸로 왜냐면 큰 거는 이제 그리기도 되고 현장 용접 하실 때는 맞죠 위빙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기초를 배울 때는 좀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작은 세라믹을 넣은 상태에서 불편하면 어떠한다? 세라믹 교체를 해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세라믹 교체는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까지 떼었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림을 좀 깨끗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자, 요 잘 보입니까? 자, 백 낮고 넓게 놓고 투피스까지 넣고 자 이게 용접의 횟수를 조금 애매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는 게 이 나중에 이제 한 3번 정도 넣는데 여기서 선택사항이에요. 3번을 넣는데 여기서 이렇게 3번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4번째 거를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갭이나 이거 두께에 따라서 개선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 거는 보통 좀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용접 횟수를 좀 줄이겠죠. 왜냐면 속도를 좀 줄여야 물량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3번을 용접을 하는데 4번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통상 3번을 용접한다고 치고 이 3번을 용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말로 좀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 다음부터 이 용접의 스펙상 이제 멀티패스로 용접을 해야 돼요. 혹은 4번의 이후에 멀티패스로 가든 3번째 이후로 멀티패스로 비드를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나누어서 가는 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개선 각도가 작고 파이프가 인치가 작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용접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WPS상 이제 정상적인 용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보다 또 3인치 할 수도 있고 4인치 할 수도 있고 헤비 배관을 할 때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멀티패스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드를 2줄로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용접이라는 거는 비드가 요거 지금 잘 보여요? 영상이? 요거 같은 경우는 비드를 우리가 2줄로 용접하기 위해서는 자 전체가 비드를 2줄로 용접하려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비드가 2줄이야. 그럼 여기 2줄이야. 그럼 이 2줄로 떼우면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비게 되죠. 그래서 2줄로 용접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고 멀티 용접을 할 때는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처음에 3등분을 나눈 상태에서 3분의 2가 처음에 먼저 오죠. 처음에 3분의 2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첫 번째 먼저 오고 여기 보면 제가 X표 쳐놓은 게 가상의 2분의 1선이죠. 맞죠? 이 2등분으로 나눈 거. 그러면 두 번째가 2분의 1이 이 가상의 2분의 1선으로 와서 위에서 봤을 때 2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운데가 어때요? 차게 되죠. 용접을 했을 때도. 그럼 이거는 우리 말 그대로 캡패스야. 캡패스 파이널 비드. 파이널 비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거는 지금 필패스란 말이에요. 필러. 사이에 들어가는 니꾸인데 이것 또한 이 용접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RT도 생각해야 돼요. 맞죠? RT가 뭐예요? 그렇죠. 레디오그래피 테스트. 이게 방사선 투과 검사잖아. 그럼 이거 용접 속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RT 방사선 투과 검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화이날 치는 것 같이 용접을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유리한 점을 조금 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상태로 지금 여기서 3분의 2가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가상선으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여기가 이제 세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모. 여기 이제 3분의 가상으로 이제 3분의 2선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절반 멀티패스로 용접을 하면 2줄로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2줄로 용접을 한 게 결국에는 뭐다? 한 줄로 3피스 같이 가득 차고 모재보다 튀어나오지 않는 조건이 나와야 돼. 그러면 3분의 1로 용접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3분의 1로 용접을 하죠? 그럼 3분의 2잖아. 맞죠? 그럼 여기 문제가 뭐냐면 골이 생겨요. 골이. 틈이 생긴다고. 그럼 틈이 생기면 RT에는 불리합니다. 용접상 가운데가 차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기 골이 생기게 되면 용접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 선형상 지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LF나 렉 오브 퓨전이나 이런 융합 불량이나 이런 결함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하죠. 용접 RT는 뭐래서 확률이랬잖아, 확률.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골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로 용접을 하되 이 보이는 개선면이죠, 개선면. 개선면까지 끝까지 다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대로. 그러면 여기 골이 어때요? 안 생기죠. 최대한 좀 평탄화 시키면서 용접을 하는 게 좋아. 그럼 그 전에 조금 여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은 게 제가 여기서 이 앞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비드잖아요. 이 비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 번을 떼우게 되면 이 경사가 좀 급격해져요. 네 번을 떼우게 되면 경사가 완만해져서 여기서 유리해. 실제로 그러니까 세 번을 떼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FM대로 떼우면 네 번을 떼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세 번을 떼우라 했잖아요. 세 번을 떼우게 되면 세 번을 떼우는 게 이 네 번을 안 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거를 좀 잘 들어요. 요 멘트를 잘 들어야 돼. 세 번째 많이 채워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를 떼우는 이 행위를 요게 지금 4번이 되잖아요. 네 번째가 되잖아요. 이 한 번을 뺐잖아요, 지금. 맞죠? 마이너스 1을 뺐죠? 이거를 뺀 대신 3, 4번에서 이거를 다 넣어야 됩니다. 50%씩. 쉽게 얘기하면. 그럼 4번을 넣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게 5번이 되죠. 얘를 넣기가 되게 쉬워진다고. 근데 지금 이 한 번을 용접을 안 했잖아. 그러면 이 한 번을 용접을 안 한 게 이 4번을 한꺼번에 지금 3번, 4번을 떼운 것처럼 3번을 용접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용접하게 되면 또한 결함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 3번을 4번째, 네 번째 필패스를 안 떼우기 위해서 3번만 떼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것까지 한꺼번에 다 떼우는 게 아니고 한 3.5 정도만 떼어놓고 이 위에 거 멀티패스 갈 때 이 비드에서 또 한 50% 정도 더 떼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통상 이 중간에 4번을 한번 빼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 빼도 됩니다. 안 빼도 되는데 용접이라는 거는 어째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빼주는 게 열도 덜 받고 변형도 덜 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요거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제가 설명을 지금 좀 잘 못한 것 같아. 자, 요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떼었어요. 여기 요 부분은 이해가 됐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떼우는데 원래 FM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거를 한 번을 줄인 거야. 이 4번을 없애푼 거야. 맞죠? 그럼 중간에 한번 비니까 3번 때도 조금 섞어서 많이 넣어주고 4번 때도 많이 넣어주라 이 말이야. 이걸 안 넣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3번 떼었죠? 그 다음에 4번 넣었죠? 4번을 넣었으면 이 경사각이 여기까지 넘어가게끔 완만하게 용접을 해줘라. 용접은 확률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이 경사가 급격하게 좀 내려갈 거예요. 물을 되게 많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번이 들어가 있으면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데,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경사가 좀 낮을 거야. 좀 많이 채워준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비드를 떼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4번에 용접하는 용접을 봤을 때는 마지막 니꾸는 어떻게 채워요?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용접하라 했잖아요. 그럼 얘도 한 줄 더 떼음으로써 이 두 개의 비드가 하나로 볼 때는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요 지금 5번을 떼어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요. 자, 5번을 용접해요. 5번을 용접함으로써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요 이론상은 두 번째가 2분의 1이 와야 되는데 이 니꾸에서는 이걸 적용하면 안 돼. 니꾸에서는 처음에 3분의 1도 어떻게 해요? 개선면까지 끝까지 다 당겨주랬잖아. 이 골이 안 잡히게끔. 맞죠?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2분의 1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패스도 실제로 3번, 4번, 이 5번 패스도 어디까지 가냐면 이 비드, 4번 비드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 주는 거야. 그 순서가 2분의 1이든 아니든 간에.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드가 결국에 하나의 비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로 딱 정한다고 가운데 딱 떨어지면 어때요? 가운데가 푹 꺼진단 말이야. 이게 왜 이 높이가 정 가운데 안 오냐면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거야.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중간에 4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어디 갈지 모른다고.
근데 중간에 이게 4번을 한 번 더 떼었었으면 이 높이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을 떼었으면 이게 지점이 한 가운데 올 겁니다. 대충.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아무 베이스 없이 설명으로 이해하려면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커리큘럼대로 용접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골을 잡지 말라는 이유가 골이 있으면 여기 불량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죠? 그럼 골이 안 잡히고 용접을 했어요. 그 다음 5번은 왜? 우리가 마지막 비드, 파이널 캡패스 용접하기 전에 마지막 비드에서는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높은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거기까지 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마지막 니꾸까지 필패스까지 용접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캡패스죠.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요것도 별표를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개선면까지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용접은 RT는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자, 그럼 그림을 제가 조금 바꿔서 그리면 자, 요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채워놔 넣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번이야. 1, 2, 3, 4번이네요. 4번이야. 그러면 요까지 골 안 만들고 떼어주라 했잖아요. 그럼 5번을 떼올 때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와이어도 여기 대지 말고 와이어도 가운데서 센 물을 보내서 그냥 녹이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물을 채워주는 거죠. 와이어 위치가 보통 여기 용접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되잖아요. 그럼 여기 대지 말고 그냥 가운데에 대서 센 물을 보내주는 게 좋아. 실제로 요거는 두 번의 확률을 확률상 유리한 쪽으로 용접을 하는 건데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자, 제일 최악이 뭐예요? 4번 용접했는데 여기 골 만들었어. 그럼 이거 골 생겼죠? 골 생긴 상태에서 와이어를 딱 여기다 대고 용접을 해. 5번. 그럼 여기 뭐예요? LF가 생길 확률이, leg of fusion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LF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RT는 뭐예요? 확률이잖아, 확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용접을 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 같은 시간에 용접을 하더라도.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4번도 이 골이 발생하지 않게끔 끝까지 밀어주고 5번도 이 높은 자리 찾아갖고 떼어주되 용접봉, 와이어를 가운데서 센 물을 채워서 보내줘라. 이해되십니까? 조금 빠릅니까? 말이? 예, 이해는 되시죠? 요렇게 하고 캡패스가 이제 파이널 비드가 요 방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다? 처음에 이제 이 2인치 50의 스케줄 160짜리니까 이제 두 줄 들어가야 되죠. 두 줄 들어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간다? 3분의 2가량 들어갑니다. 맞죠? 전부 다 딱 이 가상이 2분의 1선이고 3분의 1로 나가서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3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간다? 2분의 1로 들어가면 위에서 봤을 때 뭐다? 두 줄로 떼온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는 이제 비드를 보기 좋게끔 떼우기 위한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편차가 비드 편차 심이 조금 이런 비드가 좀 밀린다고 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 사실은 비주얼 외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두 가지 비드는 멀티패스는 비드에서 보기상 이렇게 좀 편심으로 비드가 좀 쏠려 보인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두 개의 비드가 결국 하나의 비드로 봐야 됩니다. 멀티패스는요. 그래서 이 상관은 없지만 보기에 좋게 FM으로 떼우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가고 2분의 1이 떨어지면 위에서 봤을 때 정 가운데에 2분의 1 비드로 보인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러면 이 두 줄 비드 떼우는 건 이렇게 떼우는데 그럼 석줄, 넉줄 이렇게 떼어야 되는 더 두꺼운 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헤비배. 우리 헤비배관 배관. 우리 지금 아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크 같은 거 하면 나중에 넉줄, 5줄도 들어가고 막 6줄도 들어가고 호리즌탈 때문에 6줄, 7줄 막 이래 다양하게 비드가 멀티패스로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2 왔다가 2분의 1이 왔죠? 그럼 세 줄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렵구만. 요거 숙제입니다. 저녁까지 계산해 오세요. 요거 딱 계산해 오세요. 자, 그럼 처음에 세 줄을 가야 된다. 그럼 세 줄 처음 뭐라고요? 3분의 2가 왔다가? 그러니까 일단 해봐요. 4분의 1을 먼저 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러면 5분의 2 가고 5분의 잠깐만. 둘, 셋, 넷. 5분의 2가 가고? 네. 거기서 또
시작점에서 두 칸 더 가고. 뭐 이렇게? 네. 5분의 3을 간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럼 네 줄이잖아. 그러네.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뭐 석줄 만들려면 네 칸을 만들면 되죠. 그냥 하나 둘 셋 네 칸 맞죠? 그러면 두 칸씩 물면 되잖아요. 그럼 석줄이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접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이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멀티패스로 세 줄 비드를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용접을 해보고 맨 최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이나 캡패스를 한번 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나오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비드가 침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견적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한 줄 더 떼어보는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절반 물고 한 번 더 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을지 두 번에 끝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딱 자질한 듯이 딱 각장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방법으로 용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계산 각도나 갭이나 이런 거에 따라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용접 포지션에 따라서 5G를 하느냐 2G를 하느냐 6G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비드의 이 줄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산하지 않고 이 기준으로 두 줄을 떼우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걸 응용을 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고, 처음에 두 줄을 떼우는 기준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얼마가 간다? 3분의 2가 왔다가 그 다음 2분의 1이 간다. 니꾸 같은 경우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RT 때문에.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용접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Gotta get